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거의 다 멈춰선 경우가 많고, 내 가족 중에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모로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일이 사실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만물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뤄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려고 해요. 마음에도 상극이 있어요. 우리가 상극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상극 음식, 그 다음에 뭐 상극인 약재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을 때는 이 상극인 약을 먹으면 약효가 없어지고, 그리고 음식 중에도 정말 서로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관계를 상극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 중에서도 서로 상극 관계인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상극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이 화난 감정과 상극인 감정은 아주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 있잖아요. 냉정한 마음. 이게 화난 마음과 상극인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맞은편에 있는 상극의 관계인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화만 나지 않게끔 이 상극인 마음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화가 났을 때 가장 이 화를 잘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막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더 생각해서 더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차갑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 화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다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쾌락주의, 그렇게 막 향응을 즐기고 굉장히 즐거워했을 때, 이 즐거운 감정의 상극인 감정은 공포예요. 그래서 이 쾌락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포심이 없어요. 내가 먹어서 안 될 약을 먹고 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할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극인 공포가 이 쾌락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죠. 이 쾌락을 멀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포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약을 먹었을 때, 혹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벌 줄 거야, 혹은 내가 잘못될 거야 라는 공포심이 큰 사람들일수록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 다 균형이 깨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즐거웠을 때, 내가 이렇게 너무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이 공포심이 같이 일어나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 이 두려움과 불안이란 감정에도 상극인 감정이 있어요. 그 상극인 감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든지 과학적인, 의학적인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어떤 병,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황 앞에서도 굉장히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 체계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든지, 타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라든지,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많았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혹은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가. 그런데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로, 그러니까 성숙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믿음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상황이나 아무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그 믿음이란 감정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또 그런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존재는 바로 나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 잠재력, 내 능력, 그리고 건강으로 치면 내 면역력이겠죠. 나에 대한 믿음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면밀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쉬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 상황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면역을 키운다든지 이 모든 행동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내 믿음이 그 밑에 깔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마찬가지로 저 사람 역시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테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필요 이상의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됐을 때 이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경계는 해야겠지만 필요 이상의 경계,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내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부분은 현실을 과장되게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두려워하고 필요한 만큼만 불안하면 되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 잘못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나에게 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이런 식의 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간호사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앞에서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사람이 확진자인데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틈이 없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람을 빨리 편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빨리 조금 낫게 해줄까 이 생각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학적인 기술과 의학적인 어떤 진정성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용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즐겨 읽는 고전 중에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법구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에서 생긴 녹이 쇠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마음에 비유를 하면 내 마음에서 생긴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나온 감정이 나를 갉아먹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를 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나의 헌신의 마음, 그리고 나를 낮추는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닦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쇠를 열심히 닦으면 쇠에 녹이 슬지 않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닦아 나갔을 때 내 마음에 녹이 슬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떤 식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지금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 불안에 대해서 나를 용감하게 만드는 내 용기를 끌어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